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학과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새천년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경선제 도입 과정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는 주로 민주당을 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잠깐 청와대에도 파견을 가서 청와대 출입 잠깐 했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 저는 특히 아젠다의 변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이번 총선 결과가 안타깝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180석이라는 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또 출현할 일이 있을까? 한 몇십 년 안에는 아마 한 정당이 그렇게 180석을 얻는 일은 드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180석을 획득한 정당이 출현한 시대에 그 정당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아젠다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 180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아젠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예를 들면 검찰개혁, 또 언론개혁, 남북관계, 뭐 재벌개혁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검찰개혁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띄워서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일단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의 검찰개혁은 이미 다 했어요. 나머지 이제 조금 그 뒤처리가 남아있는 거죠. 180석씩이나 의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개혁을 얘기하는데, 언론개혁은 이제 과거 민주동맹 세력이 주장했던 건 그거죠. 조중동으로 내변되는 이제 보수 언론의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건 이미 다 됐어요. 이미 유튜브가 다 해버렸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미 언론의 영향력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특정 언론이 옛날처럼 아젠다를, 여론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이미 사라졌고, 그 결과가 이번 총선인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이번 총선 같은 결과 나올 수 없었겠죠. 별다른 의미가 없고, 또 언론개혁은 정부가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요. 그건 언론인들이 스스로 해야 될 문제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민주당 정부가 의욕은 있을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문제는 북미관계에 연동돼 있고, 결국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거에 약간 조금 도움을 주거나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역할의 주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개혁 정도가 있는데, 또 어제 이재용 회장이 4세 경영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재벌개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사실 크게 건드릴 게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자잘하게 조금 더 바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문제는 180석이나 가진 거대 여당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집권 초기에 처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하고 최저임금 올려봤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로 집어넣었고, 이제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 얘기 안 하죠. 그럼 도대체 180석 가진 민주당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그런 빈틈을 메꿔줘야 될 게 야당인데, 제1야당을 보면 사실 더 좀 안타깝죠. 제1야당은 도대체 뭘 하기 위한 정당인지,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거죠. 미래통합당은 앞에 계신 토론자 발제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냉전 보수 세력에게 어떤 포획돼서, 소수의 냉전 보수 세력에게 포획돼서, 그걸 뭐라고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든 시끄러운 소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소수의 냉전 보수 세력에게 포획되어서 경제 보수 혹은 합리적 보수 흐름을 완전히 주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대변할 수가 있는 정치인들은 다 이렇게 원외 인사거나 아니면 이제 당 주류에서 소외됐죠. 그리고 사실 냉전 보수 목소리가 강한 분들,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을 영입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 거죠. 그리고 그분은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을 국회 안으로까지 불러들여서 같이 집회도 하고, 또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 무대에 자기가 직접 같이 나가서 여기서 연설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도대체 저분들이 집권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양 세력이, 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둘 다 정권을 잡고 뭘 하겠다는 건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개혁할 필요가 없는 나라냐?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이상 국가가 된 겁니까? 아무 개혁할 아젠다가 없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유치원인 학생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들은 정말 지옥 같은 나라를 물려줄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교육개혁은 왜 안 하죠? 입시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정시를 늘리고 수시를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되고, 사실 대학 개혁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그리고 검찰을 개혁해놨는데 경찰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사실 검찰 개혁에 못지않은 경찰 개혁이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경찰의 서비스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 일반 국민들은 검찰보다 경찰을 훨씬 더 많이 접하죠. 근데 경찰을 뭐 자치 분권 개혁을 한다든가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뭐 개혁, 혹은 또 정보기능이 너무 집중되는 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젠다로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 엄청난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등장한 의료 시스템의 개혁이라든가 의사 정원을, 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 문제 같은 건 사실은 이익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서 말도 못 꺼내죠. 그 얘기 지금 뭐 비례대표 의원들도 다 의사들이 일반하는 상황에서 그 문제 뭐 입도 못 꺼내겠죠.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 또 혁신 성장을 하면서 노동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등등. 우리 사회는 아직 여전히 개혁해야 될 바가 많고, 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많이 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정치 세력도 없고, 뭐 독립적인 지식인도 없고, 사실 언론도 이런 문제는 뭐 오래 걸리는 문제고 당장 뭐 이렇게 티가 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정치권은 표가 안 되니까 안 하고,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뭐 인기도 없고 별로 관심도 못 받으니까 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되게 기득권층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니까 안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점점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180석 의석이 별로 그렇게 반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정치의 경쟁은 바로 그런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내는 경쟁, 그런 새로운 아젠다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내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그런 게 등장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게 프랑스의 마크롱이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과 같은 어떤 기득권 세력과 용기 있게 맞서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걸 해내는 경쟁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혹은 뭐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제3세력 정당이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